안녕하세요. 혹시 미국 주식이나 ETF 투자하고는 싶은데 그 절차가 좀 복잡하거나 뭐 수수료가 부담되거나 아니면 거래 시간이 좀 불편해서 망설였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들, 이런 불편함들을 좀 해결해 보려는 시도에 대해서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도 파이낸스라는 회사 얘긴데요. 최근에 온도 글로벌 마켓이라는 걸 선보였어요.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화한다.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서 좀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다 이걸 소개하는 걸 넘어서요. 이 시도가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 자산을 요즘 많이 얘기하는 탈중앙 금융, 디파이 세계랑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금융시장,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그걸 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내놓은 자료들, 또 관련 시장 분석이나 뉴스들 이런 것들을 쫙 모아서 핵심 내용이랑 그 의미를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온도 글로벌 마켓. 이게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름만 들어선 아직은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간단히 말하면요. 온도 파이낸스가 2025년 9월 초에 출시한 플랫폼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유럽 경제지역, EAA 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니면 중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곳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이요. 미국 주식이나 ETF를 토큰 형태로 살 수 있게 또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지정된 지역 외 투자자는 이용이 제한된다는 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빅테크 주식들 아니면 S&P 500 지수 따라가는 SPY ETF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을 기존 방식 말고요. 토큰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하던 해외 주식 투자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정확합니다. 네. 초기에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개별 주식들하고요. SPY나 QQQ, 나스닥 100 추종 ETF 같은 주요 ETF들 한 100개 넘는 종목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온도 파이낸스 쪽 얘기로는 2025년 말까지는 이걸 1000개 이상으로 확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차별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최소 투자 금액. 이걸 단 1달러로 낮췄다는 거예요.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복잡하게 환전하거나 따로 해외 증권 계좌 만들 필요 없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 1달러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투자요? 와, 이건 진짜 월스트리트 2.0 이런 표현이 나올 법한데요. 특히 미국 외 지역 투자자들한테는 기존에 있던 여러 장벽들,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온더 파이낸스 CEO 네이선 올먼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비유를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를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로 가져와서 글로벌 유용성을 넓혔던 것처럼 온도 글로벌 마켓은 미국 증권을 온체인으로 가져와서 금융 접근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제약을 좀 넘어서려는 시도인 거죠.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있어요. 이 접근성 향상이라는 게 정말 모든 투자자한테 똑같이 적용될까? 아니면 암호화폐 지갑 사용법이라던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또 다른 형태의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렇죠. 기술적인 장벽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군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이 토큰화된 주식의 실체 같아요. 이게 그냥 기초자산 가격만 이렇게 따라가는 뭐랄까 일종의 파생 상품 같은 건가요? 아니면 진짜 주식처럼 배당도 받고 그런 경제적인 권리도 다 포함하는 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안정성,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온더 파이낸스 설명을 보면요. 이게 그냥 가격만 추정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AC에 등록된 브로커 딜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당국 허가받아서 증권 중개하고 매매하는 금융회사들, 그 회사들이 실제로 해당 주식이나 ETF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초증권으로 1대1 완전히 담보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총수익률 추적기, 토럴 리턴 트래커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배당금 수익까지 다 포함된 총 경제적 가치를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배당금은 관련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서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방식이고요. 와, 배당 수익까지 포함된다고요? 그러면 뭐 사실상 그 주식이 가진 경제적인 권리는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인데요. 그럼 투자자 보호 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요? 이게 또 새로운 방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뢰 확보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네, 온도 측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파산 절연 법적 구조, bankruptcy remote legal structure. 이걸 채택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에 하나, 아주 만에 하나, 온도 파이낸스라는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 자체에 재무적인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들이 가진 토큰의 기초자산, 그러니까 실제 주식이나 ETF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자산이랑 플랫폼 회사 부채랑 섞이지 않게 딱 막아놓은 거죠. 아, 플랫폼 자체의 위험이랑 투자자 자산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매일 제3자 기관을 통해서 기초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고 공개하는 준비금 증명, Proof of Reserves 절차도 거친다고 해요. 투명성을 높이려는 거죠.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투자자 자산에 대한 최우선적인 권리, 그러니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안 대리인 Security Agent라는 것도 지정해뒀다고 합니다. 여러 겹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사실 과거의 여러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보면 자산 증명이 좀 부족하거나 운영 주체가 파산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본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파산 절연 구조에다가 매일 준비금 증명, 보안 대리인까지. 확실히 과거 실패 사례들을 좀 의식하고 투자자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네요. 그러면 거래 방식의 효율성, 이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이런 토큰화 자산은 자체적으로 유동성 풀, 리퀴디티 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거래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온도는 좀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바로 전통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그 깊고 풍부한 유동성에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채택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부족한 자체 풀에서 거래하다 보면 슬리피지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주문 가격이랑 실제 체결되는 가격 사이에 좀 불리한 격차가 생기기 쉬운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크고 안정적인 시장의 유동성을 활용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전통시장 유동성을 직접 쓴다. 그럼 거래 시간은 어떤가요?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암호화폐처럼 24시간 연중무휴 아무 때나 거래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이해합니다. 첫째는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로운 토큰을 사는 것, 발행, 또는 가지고 있는 토큰을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것, 상환. 이건 실제 미국 주식시장 운영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 5일, 하루 24시간 동안 가능한 거죠. 둘째는 근데 일단 토큰을 내 지갑에 보유하게 되면요. 이 토큰 자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다른 사람하고 개인 간 P2P 전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하고 상환하는 건 시장 시간에 연동되지만 일단 발행된 토큰은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려서 언제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지금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블록체인으로도 확장할 계획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가장 큰 생태계를 가진 이더리움 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솔라나, BNB 체인,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온도 체인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자산을 좀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레이어 제로 같은 크로스체인 기술도 미리 통합해뒀다고 하고요. 더 많은 사용자들이 각자 좀 편한 블록체인 환경에서 온도 글로벌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토큰화된 자산의 가격 정보는 신뢰성 높은 외부 데이터 제공 서비스 오라클 플랫폼이라고 하죠. 체인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상당히 촘촘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인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온도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단순히 이번 주식 토큰화 서비스로 갑자기 딱 등장한 회사는 아닌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로 꽤 큰 성공을 거뒀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이 온도 파이낸스를 주목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온도 파이낸스는 이미 실물 자산 RWA 토큰화 분야에서는 거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 상품들, 예를 들면 USDY 같은 스테이블 코인 비슷하게 만든 상품으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관련 상품들의 총 예치 자산, TVL이라고 하죠. 그 규모가 여러 블록체인 다 합쳐서 한때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으니까요. 성장률로만 따지면 7,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이미 RWA 시장에서 기술력이나 시장 장악력, 이런 걸 어느 정도 입증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국채 토큰화로 이미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었군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 주식 토큰화는 그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서 RWA 포트폴리오를 더 넓히려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큰 그림 아래에서 최근 온도 파이낸스가 보여준 다른 전략적인 움직임들은 없었나요? 그냥 서비스 출시 말고 또 어떤 준비들을 해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주목할 만한 중요한 행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2025년 8월에요. 오아시스 프로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이 회사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미국 SEC에 등록된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랑 대체 거래 시스템 ATS 라이센스까지 보유한 곳입니다. 이 인수는 단순히 기술 기업이 아니라 규제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증권형 토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포석으로 볼 수 있죠. 아, 규제 준수 역량을 아예 회사 안으로 가져온 거군요. 확실히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둘째로는 7월에 스트레인지 러브 랩스라는 블록체인 개발 스튜디오를 인수한 점인데요. 이 회사는 특히 코스모스 SDK나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 기술 쪽에 강점이 있는 곳이에요. 이걸 통해서 RWA 관련된 자체 인프라 개발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외부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핵심 기술을 내부로 가져와서 RWA 상품 개발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셋째, 9월에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OJKFX로부터 온도 토큰의 거래를 공식 승인받았어요. 이건 규제 당국의 승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라는 거대하고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와,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제 준수 역량이랑 기술 개발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섰군요.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외부 파트너십 구축도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요. 어떤 파트너들이랑 손을 잡고 있나요? 네, 파트너십 생태계 구축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시 초기부터 이미 26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회사나 프로젝트들이랑 협력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 비트겟 거래소나 월렛, 게이트 거래소처럼 사용자들이 직접 토큰을 거래하고 보관할 수 있는 주요 거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겟 같은 경우는 앱 안에서 온도 글로벌 마켓에 토큰화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초기 파트너 중 하나가 됐고요. 게이트는 아예 온도 트레이딩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에이플론, 애플토큰, 메타온, 메타토큰 이런 식으로 26개 종목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 말고 다른 유형의 파트너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사용자들이 자산을 좀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OKX 월렛이나 트러스트 월렛 같은 소프트웨어 지갑,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의 대명사죠. 레저 같은 지갑 서비스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체인링크, 가격 정보나 레이어 제로, 블록체인 간 이동 외에도 탈중앙금융, 디파이 프로토콜인 1인치, 탈중앙 거래소 모아주는 서비스, 모포, 대출 프로토콜 같은 다양한 인프라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생태계에 참여해서요. 앞으로 이 토큰화된 주식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블록스트리트라는 스타트업하고 합병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월스트리트 출신들이 세우고 유명 투자사들 지원도 받는 이 회사는 토큰화된 주식을 위한 기관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관련 파생상품 시장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곳이에요. 만약 이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온도는 단순히 토큰 발행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넘어서서 토큰화된 증권을 활용한 대출이나 공매도, 헤징 같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진짜 생태계 구축에 다각도로 힘을 쏟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뭐 이런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 경쟁 환경이라던가 규제의 불확실성 같은 문제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우선 경쟁 환경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미 RWA 분야, 특히 토큰화된 국채라 펀드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내놓은 BOIBL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벌써 3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운용하면서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로빈후드 같은 대형 핀테크 플랫폼들도 최근에 유럽 사용자 대상으로 토큰화된 미국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고, 제미나이나 크라켄, 이토로 같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거나 준비 중입니다. 온도가 물론 선점 효과는 좀 누렸지만 앞으로 경쟁은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경쟁자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군요. 규제 측면의 불확실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국가 간 금융자산 이동에 대한 규제, 이게 여전히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각국 정부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토큰화된 자산이 국경을 넘나드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지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사업 확장이나 서비스 제공 범위에 예상치 못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온도 글로벌 마켓 구조상으로는 토큰 보유자가 실제 주주로서 가지는 의결권 같은 일부 비경제적인 권리는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파이낸스 자체의 거버넌스 토큰인 ONDO요. 이 OND 토큰의 경우 2028년까지 약 65억 개라는 엄청난 물량이 락업, 그러니까 매도 제한에서 풀릴 예정이에요. 이 대규모 공급량 증가가 앞으로 OND 토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투자자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입니다. 확실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 또 과제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이런 다양한 소식들, 기대와 우려가 막 교차하면서 OND 토큰 자체의 시장 반응도 꽤 역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가격 움직임이나 시장 평가는 어땠나요? 네, 맞아요. 온도 글로벌 마켓 출시 소식이 딱 전해진 직후에는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면서 OND 토큰 가격이 한때 0.97달러까지 확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하죠.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을 거쳤고요. 현재는 0.9달러 초반대, 대략 0.89달러에서 0.93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있지만 일일 거래량이 꾸준히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8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높은 관심과 유동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거래량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관심은 여전하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기술적 분석가들이나 펀더멘탈 보는 투자자들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조심스러운 낙관론, 이게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주로 차트 패턴이나 주요 가격 레벨들을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0.95달러 부근의 저항선을 확실하게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반면에 만약 0.80달러 부근의 지지선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가격 움직임이 상승 추세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 이걸 불리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 패턴이 완성되면 단기적으로는 1.14달러, 중장기적으로는 2달러 수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확률에 기반한 예측일 뿐이지만요. 기술적 분석은 그런 흐름이고요. 온도 파이낸스의 장기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하고 있나요?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인 인수들, 오아시스 프로, 스트레인저 랩스, 그리고 파트너십 확정을 통해서 실제 사업 성과를 내느냐 하는 부분이죠. 온도 글로벌 마켓 사용자 수가 늘고 거래량이 커지고 지원하는 자산 종류가 많아지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아주 큰 관심사는 스위스의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 중에 21쉐어즈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미국 SEC에 신청한 온도 현물 ETF의 승인 여부입니다. 만약에 이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건 온도 토큰이 전통금융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고, 일부에서는 ETF 승인을 전제로 $3 이상의 목표 가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SC 승인 여부랑 그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 이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 ETF 승인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혹시 그 외에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다른 데이터나 동향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좀 흥미로운 데이터 중 하나는요. 최근에 온도 가격이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에서도 소위 고래라고 부르는 대규모 보유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오히려 온도 토큰을 추가로 매집하는 움직임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관측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일부 큰손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온도 파이낸스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주요 일정들을 좀 정리해보면 오아시스 프로 인수를 통한 미국 내 사업 통합 맵 본격화, 이게 2025년 4분기 목표라고 하고요. 20원 셰어스 ETF 승인 결정 시한 대략 2025년 4분기에서 2020년 1분기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온도 자체 블록체인인 온도체인의 주요 업그레이드, 이건 2026년 예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온도 토큰의 가치나 시장의 관심을 좌우할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온도 글로벌 마켓을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채에 이어서 주식까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는 RWA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규제 준수, 오아시스 프로 인수 같은 거, 기술 내재화, 스트레인저 러브 랩스 인수, 그리고 강력한 파트너십 생태계 구축까지 실제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블랙록 같은 거대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좀 안개 속에 있는 규제 환경, 그리고 온도 토큰 자체의 공급 이슈 같은 넘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는 점을 균형 있게 잘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와 같은 이런 선구적인 플랫폼들이 주도하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 흐름, 이게 과연 전통금융과 탈중앙 금융 사이에 그 오랜 장벽을 의미 있게 허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거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혹시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 월스트리트 2.0이라고도 불리는 이 거대한 실험이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전개될지, 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금융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이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시는데 조금이나마 유용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렇게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토큰화된 실물 자산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토큰 같은 것들이요, 국경 없이 작동하는 탈중앙 금융, 디파이, 프로토콜들과 본격적으로 결합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는다거나, 아니면 이걸 활용한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파생 상품이 등장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고 정말 전례 없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좀 벗어난 영역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시스템적인 위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증폭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혁신과 위험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RWA 시대를 지켜보면서 계속 고민해야 할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